자, 지난번까지는 줌 미팅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인원 제한이 이제 있고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뭐 기능적으로 뭐 더 나아지는 거 없고 그거보다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하면은 인원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더 편하고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비공개이긴 하지만 또 공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트리밍이 더 낫지 않겠나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어떠신지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자를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뭔가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아유 저 어린 놈이 예? 어린 놈이 뭐 앞에서 뭐 잘났다고 떠드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나이도 좀 지긋하게 있어 보이고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순서는요. 지금 회사에서 이제 그 발표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우리 저 큐리님 배우 같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이시죠?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그렉하고 그다음에 에알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죠. 예, 그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원인 뭐 이런 것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좀 추적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다음 피드백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막을 이제는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51%의 공격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2월 달까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외부의 무분별한 채굴 난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쪽 생태계에서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라든가 아니면 DDMS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규칙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탈중앙화 시켜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무분별한 난임이 있었고 그들이 좀 꽤 많은 양을 채굴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정도에 이제 그걸 차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협회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루트로 이제는 들어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도 좀 약간 폐쇄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원들이 기회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뭐 욕심을 부린 거죠. 예. 우리 회원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욕심을 부렸던 건데 전체 생태계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 왜 이렇게 폐쇄적이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채굴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게 금액이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한 8월 정도에 얘네들이 그걸 막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데 또 이제 호재 발표들이 또 있었고 이렇게 되고 우리 그 내부의 회원들이 이제는 한마디로 이제 패닉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닝시티 그 콜드 월렛에 있는 게 매출과 위드롤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지금 공급과 수요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돼버리고 출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뭐 만 몇 개가 빠져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2만 막 8천 개, 뭐 3만 개 막 이렇게 매일 빠져나갔어요. 그게 결국에는 어디로 나가냐면 이제 거래소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패닉셀이 있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긴급 조치로 예를 들어서 해시레이트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게끔 일단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이제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 파악이 다 될 때까지 좀 이렇게 해왔는데 상황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동안 꾸준히 1년 동안 준비해오던 것들을 이제 발표를 좀 앞당기기로 하고 먼저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그 폐쇄적인 마이닝시티 멤버들로 구성된 생태계 그 다음에 빅 트레이더들 그다음에 빅 마이너들 이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는 합류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더들이 원하는 비트코인 볼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 달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피드백을 받고 또 그렇게 이제 하려고 또 준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렉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필리핀 SEC의 라이센스가 이제 곧 나왔다. 예, 그래서 필리핀 SEC에서 아예 그냥 대문이나 아니면 이런데 마이닝시티는 이제 그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 문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보여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하게 되냐면은 얼마 전에 그 필리핀 SEC에서 마이닝시티 비즈니스는 이게 스캠일 수도 있다. 자기네들이 이제는 이런 인터넷에 놔두는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투자 회사고 사업 자체가 좀 이래가지고 투자하는데 주의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필리핀에 있는 그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SEC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라이센스를 받게끔까지 지금 완료가 된 거예요. 한 11월 달이나 이때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됐어요. 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소명할 건 소명하고 인정을 받아 나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발빠르게 또 아주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오게 될 거다. 우리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아이담 내 직원들이 참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담에는 뭐 이렇다 할 수익 사업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오로지 아이담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고, 아이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원들이 이 마이니시티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한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뭐 돈으로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편안하고 또 안정적으로 진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필리핀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쪽이 굉장히 이제는 활성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주변에 있는 이제 동남 몇 개국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힘을 받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전야와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채굴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 지갑에 들어오는 코인이 진짜 채굴이 돼서 들어오는 거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갑을 분리를 할 겁니다. 사이트도 분리가 될 거예요. 우리 마이니시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패키지만 판매를 하게 되겠죠. 브론즈 패키지, 실버 패키지, 골드 뭐 이런 패키지만 팔게 될 거고, 그 패키지를 판매를 할 때마다 이제는 커미션도 거기서 받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채굴된 게 아니니까 커미션도 받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상품들도 계속 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해시레이트를 그야말로 판매를 하는, 내지는 해시레이트를 이제는 렌트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채굴 보상을 받는 사이트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녹수풀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거기에다가 이제 의뢰를 이제는 하는 형태예요. 내가 맡겨놓은 해시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채굴 보상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에 각각의 비트코인 볼트의 주소가 거기에 딱 이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지갑 주소를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따라서 추적하면은 녹스풀에서 채굴된 거를 바로 받은 흔적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채굴을 한 거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갑 주소가 지금 한 28,000개 정도 발급이 됐어요. 비트코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 나름대로 뭐 한 30위권 40위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갑은 28,000개 정도, 유저가 28,00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마이니시티에서 받은 보상을 그냥 마이니시티에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니시티는 콜드 월렛에다가 여러분들 자산을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이게 해킹당하면 안 되니까 콜드 월렛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위드로우 신청을 하면 회사 콜드 월렛에서 꺼내주다 보니까 그 외부 지갑에 그 코인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겁니다. 보안이 그렇게 해야지만 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각자의 지갑이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계정 수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순식간에 100만 개가 넘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 트레이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어마어마한 진짜 커뮤니티가 있는 거, 생태계 안에. 그렇게 되면은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신뢰가 확 가는 거죠.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자 어카운트가 2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커미션을 받는 어카운트와 채굴을 받는 어카운트.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지갑은 곱하기 2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70%의 비트코인 볼트를 회사 콜드 월렛에 보관하다 보니까 이게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굴에 대한 투명성,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회사는 지금 각 카자흐스탄이나 중국이나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채굴 팜이 전부 다 CCTV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앙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이제는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할 거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오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 850메가와트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전기를 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CCTV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또 투명합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월렛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지금은 아직 사이트를 두 개로 분리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는 지금 테스트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채굴 보상과 그다음에 커미션 받은 그 월렛이 분리가 돼 가지고 이렇게 그 나누어서 보여지는 게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이트가 두 개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좀 더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회사가 계속해서 튼튼한 회사로, 합법적인 회사로, 정말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로 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는 이제 아식 방식의 컴퓨터죠. 이 방식으로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SV,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볼트와 같은 것들을 다 채굴할 수가 있어요. 아마추어 같은 유튜버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채굴기가 옛날 거다, 내지는 뭐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현존하는 최고의 장비입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왓츠마이너사의 M21S라는 기종과 그 다음에 이노실리콘의 T3라는 장비를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기종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까지 최고의 기종입니다. 생긴 거요? 채굴장에 있는 거랑 실제로 판매되는 채굴기랑 모양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용량이 큰 거는 뭐 2단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좀 크게 돼가지고 파워도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장비 가지고 장난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수시로 지금 채굴장도 다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또는 기회를 훔쳐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멘탈 확고하게 잡고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렉이 얘기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있는 내용, 카드가 출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카드는 지금 이제 테스트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비자라든가 유니온페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립토커런시랑 이제 연계한 카드를 계속해서 이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캐피탈만 우리가 잘 컨소시엄 해서 하면은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이미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계약했었던 업체가 영국 회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 좀 늦어졌던 거고요. 연말 전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회사가 말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메이어드 같은 경우는 카드를 이미 테스트 버전으로 받아서 써봤어요. 일반적인 데뷔 카드나 체크 카드 쓰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 딱 손에 쥐어질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렉의 이제 참 어떤 그런 생각 이게 딱 담겨 있네요. 아들에게도 회사를 물려주고 싶고, 저랑 비슷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도 여기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회사가 합법적이고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업계에 진짜 어떤 표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되어진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격 좀 떨어지면은 막 이렇게 참 위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고 이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기분은 나쁘죠. 뭐 제가 이제는 그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기 위해서 보트도 하나 사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 가져오는 동안에 미국에서 찍은 사진, 한국에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그게 이제는 청평으로 옮겨지는 사진, 이런 것들을 옮기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볼트를 딱 요트에다 붙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진을 막 올렸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트 살 돈이 있으면 볼트 사가지고 가격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거 산 거는 가격이 굉장히 좋을 때 그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은 생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지는 때가 있으니까 또 곧 뭐 올라갈 때도 있을 거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아니 지금 테슬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냐.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랬더니 테슬라랑 어떻게 비트코인 볼트랑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랑 대화를 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딱 차단하고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건 진짜 불쾌했어요. 저는 비트코인 볼트가 테슬라의 그 이상이 되는 그런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보다 더 멋진 회사가 아니면 더 큰 가치를 가진 그런 걸로 못 만들어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꿈과 희망을 걸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진짜 그랬었어요. 아무튼 우리 그렉도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어서 테슬라 그 이상의 엄청난 진짜 가치를 가진 그런 비트코인 볼트로 또 마이닝 시티로 이렇게 키워내는 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9월 9일 내부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버벅거렸었어요. 보상이 나올 시간에 보상이 안 나오고 버벅거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잘못하면은 막 셧다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제는 내부 우리가 뒷단이라고 해요. 뒷단은 완벽하게 지금 이제는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아무리 많은 가입자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버벅거릴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 3주 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11월 중순까지 지금 우리 그 마이닝시티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인터페이스라든가 모든 디자인이 업데이트가 될 거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폴란드의 디자이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발자들이 한 1년 정도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저희가 된 거죠. 자, 이제는 ER이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진짜 ER 정말 똑똑한 친구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다만 그 성격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상치 못했던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걱정하면서 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폴란드 그 본사 앞에가 또 강물이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매일 애들한테 야 릴렉스해. 야 이런 거 뭐 저 앞으로도 부지기수로 있을 건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 하던 대로 그냥 해. 다급하게 뭔가를 할 필요도 없어. 그대로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예. 근데 우리 전 세계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이 경영진들한테 진짜 왜 가격이 떨어지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그냥 진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원상태로 싹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 친구는 진짜 우리가 오너로 정말 인정을 하고 믿고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번에 AR이 발표한 내용들을 좀 읽어볼게요. BTCV의 비전은 더 높은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3키 시스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향후 10년을 위한 블록체인 보안 시스템이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거래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은 많은 코인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되는 코인들 중에 키가 3개이면서 송금, 확정, 철회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진 코인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최초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방식의 이제는 코인을 개발을 한 거죠. 지갑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3키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테스트 다 해보셨을 텐데 송금, 확정, 철회가 지금 다 그 테스트가 다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뭐 어플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월렛에서 그 어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월렛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처구니가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네? 다른 코인들도 그럼 월렛에서 가능한 거면 월렛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볼트의 알고리즘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자체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갑에서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나 이런 데서도 이제 3키 시스템이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거래소라든가 모든 어떤 월렛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게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월렛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거래소도 월렛이잖아요. 거래소도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해야 될 것들은 또 회사에 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완벽하게 또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볼트의 알고리즘은 같아요. 다만 좀 더 혁신이 된 거죠. 거기다가 혁신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시던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설계 언어 자체가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트코인 볼트는 개발 언어가 제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트렌드가 디파이라고 하는데 뭐 스마트 컨트랙트도 이제는 한동안 이제 트렌드가 있었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도 비트코인 볼트에 장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디파이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 볼트가 1차적으로 3키 시스템이 이제는 실용화 된다면은 그것도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여기에 접목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드포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쪼개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인큐베이팅 중이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쪼개지더라도 블럭을 두 개로 쪼개 코인을 뭐 별도로 또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분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 대단함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일렉트로닉 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일렉트로닉 볼트가 또 나오는 겁니까? 이래요 또. 나 진짜 우리 회원들 여기 니꼬로 이렇게 해놨죠. 비트코인 볼트의 회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상의 오류고 회사가 아니라 BTCV의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렉트로닉 볼트예요. 재단 이름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재단 이름이 공개가 될 거다. 일렉트로닉 볼트가 별도의 또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또 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이 있어야만 또 이제 시장이 신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일렉트로닉 볼트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 얘기들이 빠졌더라고요. 그 빠진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일렉트로닉 볼트라는 회사는 EU의 기업 연합이나 뭐 이런 데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단단한 회사입니다. 조만간 홈페이지가 공개가 되고 개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개가 되면은 또 센세이션이 될 거예요. 대단한 또 회사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 드려야겠네요. 사이트가 분리가 되고 지갑 주소를 다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코인들을 전부 다 일일이 옮겨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내용은 앞으로 채굴 풀들한테 이제는 공개를 할 건데 하긴 하지만 DDMS 이 표준화를 준수해야 된다. 그런 풀들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여 개 정도가 이제는 그 논의 중이고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확정적인 도장을 찍기 전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약 0.5% 정도씩 분배를 받게 될 거고 몇 개월 이내에 각각 5% 가량까지 점유율을 얻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거래량이 많고 제일 큰 거래소에 이제 지금 상장이 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될 겁니다. 2개 정도 될 거고 하나는 제일 큰 거래소고 하나는 내가 알기로 미국에 있는 거래소예요. 그 거래소에 상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이제 연결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거래소를 왜 이렇게 많이 상장을 시켜 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접시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는 생길 텐데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들을 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다. 정말 진짜 1년 좀 넘게 일을 잘 해왔다.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회나 이런 것들을 꼭 붙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하다 보니까 외부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든 탈중앙화 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목표가 뚜렷하고 가는 길이 좀 험난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총공세였잖아요. 지금 며칠까지 정말 진짜 우리 그 군사들이 몇 명 안 남은 상태에서 고립돼 가지고 거기에 진짜 이 폭격기들이 폭격을 막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고 다시 이제 정말 힘을 내서 뛰고 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생겨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는 이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는지, 이게 어떻게 쓰일 거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여기에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다면 지금 이런 어려운 어떤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산을 내려다 보듯이 의연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왜 생겼냐 이거부터 좀 알아야 돼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진짜 한결같이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여유롭지가 않아. 항상 쪼들리고 항상 카드값에 뭐 통신비에 월세 렌트비에 뭐 맨날 쪼들리는 거야. 적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는 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적금이라는 생각도 못합니다. 옛날에나 적금이었지. 그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 현재 화폐 정책이나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는 문제. 양적 완화는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불 준비금 제도라고 하는 은행들끼리의 합법적인 폰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통화량이 불어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본이제 해가지고 들어보실 텐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 사실상 종이 쪼가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치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옛날에 각 국가에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종이로 된 돈을 찍어냅시다. 그래서 금과 이 종이돈을 가져오면은 1대1로 금과 교환을 해주겠습니다. 약속했던 게 근본이제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 종이돈을 계속 불려내다 보니까 금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이돈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 태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이 종이돈은 이제 관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무슨 책임을 져?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은행이 문 닫으면 여러분들 얼마 돌려받는지 아세요? 10억 맡겨놓으면 얼마 돌려받는지 아세요? 그냥 5천만 원 보호해줍니다. 5천만 원. 네. 우체국에서 줍니다.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보장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시키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까지 불려낸 통화량이 2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경원 정도 되는 거죠. 20경원. 그러니까 20경원이라는 화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통화량이 불어난 거예요. 통화량이. 자, 그 과정에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25 난리 이후로 화폐 가치는 300배가 떨어졌습니다. 300배.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프가 거의 진짜 뭐 폭포같이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10년 전에 벌던 봉급, 지금 벌고 있는 봉급 큰 차이 없거든요. 근데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받던 봉급을 가지고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쪼들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크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교육받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돈 아껴 써라. 아껴 써서 저축해야 된다. 노후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 저축하라고 맨날. 20여 년 전부터 사업을 몇 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한테 줬던 봉급이 250만 원,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아이담에도 직원들이 한 4, 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직원들이 받는 평균적인 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물가들은 올랐습니까? 20년 전에 제가 그때 당시에 누비라라는 차 있었거든요. 누비라. 조금 더 지나니까 레간자, 소나타 이런 게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나타, 레간자 이런 거 뭐 한 2천만 원대면 샀어요. 여러분들 지금 소나타 옵션 잘 해가지고 하나 빼면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4천만 원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축하래. 자, 그러면은 300만 원을 받아서 허리띠 완전 쫄라매고 애껴 써보자고요. 100만 원씩 저축을 해보자고요. 200만 원 가지고 생활비가 될까? 4인 가족 통신비만 해도 50만 원이고 전세도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월세 다 살고 하니까 적어도 월세 50에서 100만 원 나갈 테고. 어쨌든 100만 원씩을 저축을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저축하면 1억이 모여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1억이 과연 1억 가치를 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환경은 좀 지금보다는 좀 안 좋았죠. 하지만 그때는 키우던 소 한 마리 팔면요 우리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소 한 마리 더 팔면 집도 한 채 사고. 지금은 소 한 마리는요 택도 없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팔아야 겨우 장가 보낼 수 있고요. 집 한 채 얻으려면 10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100마리 정도는 팔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겠네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빠 혼자 일해가지고는 안 돼요. 엄마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직장 하나씩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재테크나 뭐 이런 것들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또 애들 학원비도 왜 이렇게 비싸.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잡, 5잡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해요. 우리 때는 한 27, 30 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서두르고 했었는데 요즘은 한 40 정도 돼야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안 하고 그냥 삽니다. 결혼해가지고 또 애들 놓고 이렇게 살려면은 정말 진짜 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다들. 적금 무슨 적금. 노후 준비 무슨 노후 준비. 여러분들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넣는다고 해가지고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연금 딱 받으면은 쌀값 나옵니다. 쌀값. 그거 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해요?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 6개 정도를 했는데 이 6개 사업하는 동안에 계속 힘들었어요. 그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 능력이 없고 그냥 내가 못 배우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가난하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쪽 시장에 눈을 뜨고 책도 좀 보고 강의 내용도 좀 듣고 그때 다큐멘터리 제가 몇 개를 봤던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눈을 딱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동영상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너서클에다가 링크 시켜드릴게요. 그걸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를 알게 됩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올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이 이런 그 비트코인이나 뭐 채굴 사업이나 뭐 이런 코인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건 다 사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든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가지고 다시 노력하고 쓰러지면 다시 노력하고 해 가지고 절벽 끄트머리까지 다 몰리게 된 거예요. 갈 데가 없을 때까지 정말 힘든 그런 상황까지 딱 된 거죠.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벽 끄트머리에서 뒤를 내려다 보니까 시커먼 파도가 막 철퍼덕 이렇게 치는데 그 파도 철퍼덕 거리는 게 이쪽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었던 거죠.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여기서 만약에 뛰어내릴 용기가 있다면 뛰어내려 보자.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냐. 뛰어내려가지고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헤엄 잘 쳐가지고 나오면은 살지 않겠냐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용기를 내고 거기서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좌우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언젠가는 빛나는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살자. 늘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는데 결단을 딱 해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기까지 이제 내몰린 거죠. 뛰어내렸어요. 거기서. 그 높은 절벽에서 탁 뛰어내렸죠. 그때까지도 가슴속에서 빛이 안 나오는 거야. 오히려 등 뒤에서 날개가 펼쳐지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날라온 거야 지금. 나는 가슴속에 빛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등 뒤에 날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날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가슴속에 빛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우리 미래 아니면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겠다.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라 하면은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법을 만드는 시스템, 법을 집행하는 시스템, 교육 시스템, 물류, 유통 모든 시스템이 속일 수 없는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바뀌지 않겠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바뀌어 나가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대중화되는데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일을 합시다. 단순하게 비트코인 볼트라는 걸 가지고 지금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이렇게 불나방들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또한 우리 미래 자손들이나 우리 미래 사회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사명감을 갖자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나 뭐 이럴 때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차트나 들여다보면서 벌벌 떨면서 살 거냐는 얘기예요. 전 차트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내 계정도 들어가 본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돈을 벌러 들어오면요 결과적으로는 푼돈밖에 못 법니다. 근데 이러한 사명감을 갖게 된다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조금만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여러분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태계예요. 생태계. 끊임없이 저변 확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생태계에 내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기여를 할 거냐. 복잡하지 않아요. 마이닝시티 커뮤니티에 내가 합류해가지고 어떤 기여를 할 거냐. 하나는 참여적 공증자로서 기여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변 확대에 기여해달라는 겁니다. 참여적 공증자로 기여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블록체인을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 확정 작업을 은행에서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이 그걸 독점하기 위해서 화폐가 디지털화 될 수 없다면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화폐가 디지털화 될 수 없다. 확정자들이 중간자들이 많아지면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확정을 쉽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중간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중간자들이 아니죠. 이제 노드라고 하죠. 컴퓨터 가는 거니까. 그 노드들이 많아도 확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12년간 검증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공증. 거래 원장이 확실한 거래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중 지불도 없고 복제도 없었고 확실한 거래들입니다. 이거를 더 많은 공증자들이 공증을 해주면 더 확실한
공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막 51%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노드들이 모여있는, 공증자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 파워가 커지면 되는 거야. 함부로 여기에 51%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면은 안전한 그런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적 공증자로 기여해서 네트워크 파워를 키우자는 거야. 같이 참여적 공증자로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자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전에 보면은 화폐라는 것이 우리끼리 믿고 쓸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그게 곧 화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찍어낸다고 그게 화폐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책임을 안 져요. 돈을 찍어놓고. 근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 볼트 자체를 저변 확대를 해서 전 세계인들이 믿게 만든다 그러면은 얼마나 가치가 커지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리더들이 정말 많은 나라에다가 깃발을 꽂아놓은 나라에서 진짜 땅끝까지 뛰면서 이 비트코인 볼트의 가치를 저변 확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100만이에요. 배수의 법칙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가 둘 되는 거,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100만이면요 순식간에 200만이 될 거예요. 순식간에 400만이, 800만이. 이 비트코인 볼트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거예요. 참여적 공증자로 기여한다는 것은 고가의 컴퓨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야말로 기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가의 컴퓨터를 여기에다 기여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채굴 보상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1테라의 시당 지금 100불인데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하겠냐는 얘기예요. 인센티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때 비트코인도 그와 같은 동기부여 목적의 인센티브가 있었던 거고요. 비트코인 볼트도 마찬가지로 그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채굴형 코인들, 특히 비트코인 볼트, SV, 캐시, 진짜 가치 저장용 이 플랫폼들, 얘네들 중에서 가장 채굴 인센티브가 큰 블록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을 하게 되면 수익이 가장 좋기 때문에 빅풀들이 이쪽으로 대거 합류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에 기하급수적으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치는 또 어마어마해지겠죠. 그것 또한 저변 확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저변 확대가 되어질 때도 동기부여 목적의 인센티브가 없다면 여러분들 저변 확대 하시겠습니까? 요즘 뭐 밖에 지금 뭐 이제 코인들 보면은 ICO라는 걸 하죠. ICO. 그러면서 플러스 뭐 채굴도 하고 뭐 이러는데 ICO로 판매가 되는 그런 코인들, 이런 것들은요 초반에 공격이 많습니다. 왜냐면 ICO로 구매했던 그런 그 코인들을 맨 처음에 상장됐다가 급속도로 떨어질 텐데 그때 다 던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덤핑이 되면은 참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제네시스 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채굴해서 전 세계에 골고루 분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탄탄하게 앞으로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여적 공증자로서 기여하고 저변 확대에 기여함으로 해서 받게 되는 그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코인을 모아갈 텐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패시브 인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동소득이라고 하죠. 수동소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여를 통해 가지고 패시브 인컴을 꾸준히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로얄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레버리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로얄티가 점점 커져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저변 확대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 나가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연결돼서 저변 확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로얄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인컴,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오늘 노력을 요만큼만 하잖아요. 요만큼밖에 못 해요. 사람이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뭐 이거 빼고 일할 수 있는 시간 요만큼이야. 그러면 요만큼의 수익을 벌어 가겠죠. 근데 로얄티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오늘 벌어 가고 이만큼의 노력이 내일 누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이만큼의 노력과 어제 로얄티가 쌓여서 이만큼의 수익을 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내가 기여를 여기에 이 생태계에 했어. 뭐 1년 뒤, 뭐 2년 뒤가 됐어.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만큼밖에 노력을 못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책을 써서 책을 파는 것과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주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음원 수익 같은 거,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로얄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이니시티라는 플랫폼에 고용된 겁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노력한 만큼 벌어가고, 이게 아니라 노력한 만큼 벌어가고 노력이 누적이 돼서 로얄티가 되어서 추가적인 수익이 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레버리지 비즈니스 형태로 된 패시브 인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볼트를 모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끊임없이 저변 확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를 깨우친다면 저변 확대를 통해서만이 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볼트를 가치를 인정하고 이거를 써주고 한다면 엄청난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만 쓰고 있는다 그러면 가치가 성장하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저변 확대를 모두가 다 할 텐데요. 그 과정에 저변 확대를 통해서만이 이제 비트코인 볼트의 가치가 성장하게 될 거다. 이거를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를 꾸준히 얻고 저변 확대를 멈추지 않는 한 자본소득은 뒤따라서 계속 올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세팅을 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목적이 기회 잘 얻어가지고 정보 잘 받아가지고 딱 사놨다가 가격 좀 뛰어가지고 목돈 좀 챙기고 그럼 부자가 됩니까? 로또 당첨된 거랑 똑같아요. 비트코인 볼트를 사놨다가 탁 목돈을 벌었어. 뭐는 참여적 공진자로 기여하고 뭐 저변 확대 기여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놨는데 목돈을 딱 벌었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할 겁니다. 야 코인으로 돈을 벌었어. 그러면 또 코인으로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이상한 코인들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은 돈을 다 갖다가 까먹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냐면요. 오늘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을 여러분 다 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벌려놨던 일들 수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걸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금방 써버립니다. 그러면 내일 또 1,000만 원이 또 들어와야 돼요. 내일 모레도 또 들어와야 돼요. 그만큼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요. 그동안 문제 됐던 다 정리하고요. 이러면요 이제 나중에는 쓸 일이 없어요. 돈이. 뭐 좋은 제품이 있다고 뭐 나왔대. 뭐 핸드폰이 뭐 좋은 게 나왔대. 귀찮아요 이제.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귀찮아. 다 먹어봤거든. 이렇게 돼야 진짜 부자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적 공증자로 또 저변 확대로 기여를 해서 그 로얄티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같이 커뮤니티가 노력해가지고 가치를 키워나갈 때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우쳐야 돼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쉐어, 콜렉트, 밸류, 글로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그죠? 네. 그리고 같이 벌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변 확대 시키면서 가치를 키우고 가치를 만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슬로건입니다. 쉐어, 콜렉트, 밸류, 글로우. 네.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이 회사의 오너나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여기에 뭐 상위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 배불려 주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까? 여기 고용돼 가지고 봉급 받으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전략인 겁니다. 철학과 전략이 있는 커뮤니티예요. 마이니시티도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슬로건을 또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We together grow. 우리는 회사고 여러분들이고 같이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기껏 해봐야 1년 달려왔어요. 비트코인 볼트를 가지고 1년 달려왔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성공을 시키잖아요. 비트코인 볼트를.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볼트가 아니라 너트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만들어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우리 그 성공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집중할 때는 B플랜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B플랜을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스프링버그라고 얘기해요. 아주 그냥 곁눈질로 그냥 주변에 또 일어나는 것들 다 살피고 있어. 그냥 단호하게 마이니시티의 비트코인 볼트를 우리는 저변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겨를 없어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어? 이러면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막 여기 쫓아갔다 저기 쫓아갔다가 또 어떤 놈들 와가지고 마이니시티 통해가지고 참 그래도 그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돈들 조금 만져보고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다 이 비트코인 볼트 망한 거 몰라? 야 그거 빨리 팔고 이쪽으로 다 넘어와야지. 지금 다 넘어왔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럼 가야 되는 거? 이러고 또 그로 가 또. 그런 생각 가지고 무슨 진짜 무슨 성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 입히지 말고 애시 당초부터 그냥 들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런 게 너무나 아쉬워요 사람들. 다른 거는 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이거를 성장시킬 이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속상한 건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정말 작은 어떤 그런 성과를 맛보고 그런 거를 맛보면서 목표치를 이렇게 키우면서 희망을 갖고 해 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밖에서 진짜 엉뚱한 소리하고 이런 꿈도둑 진짜 사기꾼 같은 그런 인간들한테 속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뺏기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한 5년 정도 이 커뮤니티를 꾸려오면서 큰 파도들이 벌써 4번째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도 기회를 놓쳐요. 왜 그러냐면 자꾸 B플랜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하고 있잖아. 잘 배웠잖아. 그러면은 그대로 잘 버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뭐가 이상이 생기면 겁먹고 그냥 기회를 다 놓치고 다시 그 불장이 오면은 또 그때서야 또 뒤늦게 아유 내가 미처 생각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또 와. 너무나 답답합니다. 진짜. 여기 계시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해요. Stay here. 여기 있어라.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계속 만들어줄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회사가 한 2년 정도 이 비트코인 볼트를 잘 인큐베이팅하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 기회 가져가고 또 다른 기회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계속 할 거라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철학도 있고 그만한 어떤 전략도 다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커뮤니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업계 프론티어다. 한마디로 짊어져야 될 짐들이 많아. 최전선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소나기를 다 맞아야 돼. 폭풍을 다 상대를 해야 돼요. 편견과 싸워야 되고 수많은 시기 질투와 또 싸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앞장섰으니까. 근데 그것과 싸워 이기겠다는 멘탈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 편견 밖에서 지금 헛소리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겨내겠다라는 멘탈을 여러분들이 갖게 됐을 때 그리고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기회를 다 얻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얻는 방법이야 그게. 저 뒤에 빠져가지고 무슨 기회를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장에서 맨 앞장서가지고 여러분들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깃발 하나 들고 창 하나 들고 여러분들 맨 앞에서 벽질 향해 갑시다 해가지고 내가 앞장서 가고 있잖아. 여러분들 옆에서 좀 도와줘야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저 혼자만 그냥 혼자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 우리가 업계 표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모범적으로 건전하게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들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회사를 100년이 가게 만들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이 볼트를 모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계획대로 하시되 내 계획은 참고만 하시고요. 만약에 계획이 없는 분이라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볼트를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볼트를 내가 몇 개 정도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정하세요. 여력이나 아니면은 능력에 맞게 실현 가능한 정도를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00개도 좋고요. 어떤 분들은 1000개도 좋고요. 실현 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만약에 1000개를 목표로 삼았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정리할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목표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가격이 지금같이 좋을 때는 좀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목표를 딱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가 초과되면은 지금 현재 초과된 물량은 바로바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거나 현금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걸 꾸준히. 가격 오르면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초과되면 그날 버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현금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전자산으로 모이면은 또 전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모으고 있는 이것은 언제 엑시트 할 거냐라는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1000개가 1000불이 되었을 때 나는 30%를 엑시트 하겠어. 또는 또 1,500불이 되면 나머지 물량 중에 30%를 또 엑시트 하겠어. 이런 식으로 분할해가지고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동안에 갑자기 가격이 지금처럼 좋아졌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어때요? 목표치를 좀 수정해서 좀 늘릴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갑자기 너무 비싸졌어. 지난번처럼. 저는 애시당초 이제는 목표를 10만 개로 생각했어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한 8만 개 정도를 모았습니다. 제가. 그 2만 개만 모으면은 이제는 10만 개가 되는 건데 갑자기 막 가격이 40만 원, 50만 원 막 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10만 개를 못 모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5만 개만 가져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매니저 방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필요한 분들 저한테 사가세요 해가지고 좀 꾸준히 팔았거든요. 그거를 안전자산으로 좀 옮겼죠. 옮기고 나서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죠. 50만 원대 8월 24일 날. 그러면서 저는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5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로 다시 바꿨어요. 10만 개를 다시 모으겠다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벌써 7만 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만 개만 더 모으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빨리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때 되면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 10만 개 다 모을 때까지는 가격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1000불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정도는 엑시트 할 겁니다. 또 한 1500불 하면 또 30%는 또 엑시트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모으는 게 정답이 아니다. 목표를 1차, 2차 언제 엑시트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싹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 있게 본인들의 자산을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이라는 건 볼트만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게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좋은 거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열심히 땡겼으니까 본인들한테 선물해주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 벌어서 아시겠죠? 아참 지금 이제 상황 아실 거예요. 외부에서 지금 마인베스트, 마이니시티, 아이담, 비트코인 볼트 막 이거를 다 싸잡아가지고 지금 막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좀 감추자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볼트만 가지고 여러분들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개별적인 자리에서 마이니시티 정도 얘기하고 아이담은 그야말로 성공회 인 겁니다, 여러분들. 외부에 굳이 막 아이담이나 이런 게 시끄럽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볼트를 부각시켜서 그냥 비트코인 볼트가 정상적으로 코인마켓캡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래소나 이런 데도 잘 이렇게 지금 뭐 무슨 뭐 우리가 비트코인 볼트를 무슨 파는 다단계 업체 취급을 받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볼트를 홍보 대상이다 해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들 다 전달을 했고요. 이 스트리밍도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신 곳에 또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또 이런 스트리밍을 거기서 하고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텔레그램 이너서클 가입하시고요. 인스타그램 제 인스타그램입니다. 여기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